자, 여러분 이제 수업 거의 마쳐가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 드세요? 아, 이제 7주 수업 끝났으니까 네, 김종률처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면 아니 뭐 아예 뭐 아씨 뭐야 사기당했다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선 사람이 무슨 도사도 아니고 7주 내내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7번 3시간씩 7번 해가지고 그거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투자 기술을 뭐랄까 단방에 어떤 전수가 될 것 같으면 수업료가 550원 안 하겠어요. 예. 그래서 뭐라 그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7주간의 연수를 마쳐가지고 이제 면허를 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면허를 따면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땄다. 그러면 표지판에 써놓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여러분들 이제 토지용계황에서 써놓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모르는 나도 어떻게 찾아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아실 건데 그래도 투자는 어렵죠. 면허 딴다고 해서 운전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운전이 되는 분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운전이 되고 또 뭐랄까 투자가 되는 분들은 계속 연습을 하는 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표지판 읽는 법을 익혔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어느 호재를 가지고 그 호재에 부합되는 용도지역을 땅을 찾아서 답사를 한번 가보세요. 선생님, 제가 그 수업 듣고 이렇게 답사를 가고 했는데도 뭐 좀 어려운데요. 아니 무작비기로 가니까 성과가 없는 거예요. 자, 도시개발사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동네에 기반시설 같은 것들이 좋아지고 정주인구 이렇게 늘어날 것 같으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할까? 그러고 나서 그 도시개발 사업이 유력해 보이는 어느 시가지 옆에 녹지지역 땅을 보러 간다. 그래 놓고 그 지역 호재가 지난 다음에 땅값 어찌 올라가는지 지켜본다. 또는 도시개발 사업 되는 걸 본다.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 거라고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7주간의 수업을 마친다고 해서 제 실력을 따라올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면허 갓딴 사람하고 20년 운전한 사람 실력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죠? 근데 한 번 더. 그러면 저는 20년 차인데 내년 되면 21년 차가 되어 있겠네요. 그런데 봐봐요. 면허를 따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차를 몰고 다닌 사람이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면허 딴 지 1년 된 사람과 21년 된 사람 실력 차이 많이 날 것 같아요?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는 별로 안 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건씩 답사를 갈 때 딱 이런 요 동네는 요 용도 지역을 헌팅한다는 생각으로 호재가 실현되면 얼마나 될지 찾아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답사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한 1년 지나면 투자가 좀 쭉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알아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이 쭉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랄까 조각조각이 알아가지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틀이 딱 보인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시계획이라는 게 다 거기에서 거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수원시 도시계획 스타일 다르고 뭐 김포 다르고 그러겠냐고. 아니라고요. 맞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느 동네에 뭔 호재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투자 유망하다 이러면 안 되고 이 지역에 뭔 호재가 있으니 이런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니 그 바운더리에 어떤 용도 지역이 유망하다. 지금 얼마인데 그 호재대로 되면 나중에 얼마 더 하겠다. 자꾸 이렇게 연습해야지. 그렇게 연습이 돼야 됩니다. 자, 환지 예정지 증명원 보는 법 들어가겠습니다. 실제로 투자를 했던 물건의 환지 예정지 증명원입니다. 환지가 뭐였어요? 동전 같은 땅, 지폐 같은 땅으로 바꾸는 거 환지라 그랬잖아요. 자, 요 가운데 쭉 선 꺼서 보니까 종전의 토지가 있고 환지 예정지가 있죠. 종후 토지라고도 합니다. 종전 토지, 종후 토지 이렇게도 부르는데 요쪽이 이제 아까로 말로 치자면 동전 같은 땅이고 요쪽이 지폐 같은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100원짜리 동전을 제가 28개를 주고 지폐 바꿔주세요 이러면 1000원짜리 2장 주고 800원 가져가라 이럴 거 아니에요. 맞죠? 또는 200원 더 내라. 1000원짜리 3장 줄게 이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동전과 지폐는 다 그 액면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토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토지는
돌려받는 땅이다 하더라도 용도지역은 이거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거 있다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출자를 도시개발 사업에 출자를 하는 부동산도 용도지역이나 땅의 위치나 도로의 접합 여부나 지목이나에 따라서 가격이 다 제각각이겠죠. 맞나요? 그래서 액면가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종전 토지를 종후 토지로 일종의 환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전 같은 땅 화양리 산 162-5 지목은 임야인 땅 지금 한 개 쓰고 갑시다. 이 땅 원래 생산관리였습니다. 생산관리지역 산 162-5번지 임야 동전 개수로 1315개가 있는데 1315개를 다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 바꾸려고 하느냐? 41블록 6로또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41블록 6로또의 액면가가 얼마입니까? 모르겠죠. 그죠? 그러나 생산관리지역 산 162-5 임야 1315개를 41블록 6로또로 환가를 했을 때는 439.9개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근데 점포주택지 같은 거 땅을 자르다 보면은 딱딱 자르다 보면은 439에 못 맞출 수도 있죠. 자르다 보니까 362.6이 나온 거예요. 숫자가 왜 이렇게 안 써지냐? 362.6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니 365-2-5를 1315개를 41블록 6로또로 환가를 했을 때는 439.9 제곱미터를 줘야 되는데 땅을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못 주는 거예요. 그럼요. 부족 면적이 생기죠. 77.3. 요거는 청산금. 미안한데 이 돈으로 가져가라. 땅으로 못 주겠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 물건을 사면 우와 환지 받는 땅도 주고 돈도 주고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청산금이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청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족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왜요? 괜히 많이 산 거잖아. 맞죠? 괜히 많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먹지를 못하고 청산금 받을 땅이 많이 묻어 있는 땅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부족 면적은 조금씩 있어요. 어지간한 땅들은. 봐봐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같은 땅인데 700제곱미터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권리 면적이 어찌 나오겠어요? 1315 거꾸로 했나? 700 나누기 1315를 하면 0.53 얼마네요. 곱하기 439.9를 하면 234가 나오네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이 땅이 700제곱미터였다면 권리 면적이 234가 나왔을 거라고. 소수점을 빼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지 면적이 360이다. 그러면 과도 면적이 되는 거죠. 네 환가를 했을 때 234밖에 안 되는데 땅 잘라주기를 361을 줬어. 그러면 네 돈 더 내라. 과도 면적이 더 많이 갔네. 그게 128인가요? 128이 되는 거예요. 그럼 128은 뭐예요? 추가로 돈 내라. 추가로 납배라 이래 되겠네요. 맞나요? 예, 이래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아니 땅 샀는데 환지 조금밖에 안 주고 돈 더 내라.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지. 왜? 땅을 작게 샀잖아. 봐봐요. 평당 요 땅이 평당이 하지 말고 제곱미터당 30만 원 정도였다고요. 내가 지금 왜 말을 못하냐면 평당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평당 150 했나? 근데 요 환지 받을 땅을 보고 계산해서 사가지고 이 땅 가격을 평당가는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평당 요 땅이 100만 원이었다. 그럼 얼마야? 3.3으로 하면 33만 원인가? 맞죠? 33만 원 곱하기 1315 하면은 4억 3천쯤 나오네요. 맞죠? 4억 3천 주고 이 땅을 샀는데 나중에 이 땅이 한 1,000만 원쯤 하게 된다. 그러면 청산금을 얼마 정도 받느냐? 이게 한 4,5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4억 얼마 주고 땅 사가지고 환지 받을 땅 362.2 받으면 그 땅이 평당 1,000만 원쯤 한다. 그러면 이게 대충 한 10억 하겠네? 10억 좀 넘겠네. 맞나요? 예. 그리고 청산금 얼마 받잖아요. 그럼 4억 얼마 넣고 10억짜리 땅이 되고 사업 끝나면 10억짜리 땅이 되고 77.3이 되면 한 20평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요 땅 10억이라 할게요. 요 땅 10억. 그리고 요 평당 한 4, 500만 원 나오니까 한 20몇 평 되니까 이게 얼마야? 한 8천쯤 나오나요? 맞죠? 그럼 4억 얼마 주고 땅 사가지고 10억짜리 시간 기다려서 10억짜리 땅 한 개 청산금 8천 얼마 나오는데 다시 한번 근데 아까 요게 700을 샀다고 한다면 700제곱미터였고 33만 원이었다면 2억 얼마밖에 안 넣죠. 맞나요? 투자금이 확 작네요. 맞죠? 그럼 나중에 이거 128 더 내라면서요. 아, 이거 더 주면 되지. 나중에 가서. 128 이거 평당으로 치면 400원. 1억 얼마 더 내면 되겠네. 돈 더 싸지죠.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128제곱미터가 평으로 하면은 한 36평, 7평 될 것 같거든요. 그거 곱하기 한 400만 원 한다 쳐봐요. 이게 돈 더 작게 들죠.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족 면적이 해가지고 청산금 준다 이게 자꾸 집에 와이프 몰래 용돈 생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괜히 땅을 과하게 많이 사게 된다. 그래서 화양지구에 우리가 근생용지를 하나 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부족 면적이 0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전체 땅이 요만큼이고 그 옆에 공원이었는데 이 파출소였어요. 이 계획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환지를 엄청 크게 받더라고. 저 잘 됐네. 이 땅 사자. 했거든요. 그때 그 땅을 한 900 주고 샀나? 네, 그런데 지금 팔아라고 부동산에서 연락받은 게 1,500만 원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땅이 평당 얼마 할 거냐를 계산해야 됩니다. 뒷장 보면은 요 땅의 위치가 요 두 개 샀거든요. 하나는 요거, 하나는 요겁니다. 한 개만 갖고 갈게요. 여기 왼쪽 그림을 보면 화양지구 도면이 있죠. 그죠? 이 부동산 가면 안 돼요. 여기가 공원인 거예요. 어떤 공원이냐? 체육시설 같은 거는 근린공원이고 요 물 있죠, 물. 그죠? 이게 지대가 낮다는 뜻이겠네요. 여기를 주차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가 주차장이고 여기가 근린공원이 되니까 공원 앞에 점포주택지니까 괜찮나요? 좀 괜찮죠, 그죠? 저 땅 얼마쯤 할까요? 나중에 근린공원 들어오면 제가 좀 부끄러운 과거 일 중에 한 개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관광지 상권과 공원 상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못 보고 그 다음에 하플 지금도 그냥 근해 공식처럼 외운 거지. 하플이 만들어지는 공식이다. 그 하플을 만드는 플레이어들을 제가 많이 안단 말이에요. 글로우서울의 유정수 대표라든지 그다음 무월식탁의 황현민 대표나 이런 사람들 잘 알아요. 모임에서 자주 보고. 그래. 그래서 걔네들이 어디 들어간다. 걔네들 하면 안 되죠. 그분들이 어디 들어간다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거를 왜 가지? 성수 있잖아요. 성수. 내가 성동구 개발 담당을 2007년부터 했어요. 그 성동구에 중공업체 뜬다 이럴 때 내가 뚝도시장 가봤냐고. 겁나 구리다고. 계속 올라가더라고. 그러다 만다고. 철공소에서 왜 밥을 먹고 하냐고 안 한다고 막 그랬지. 근데 그 하프를 만드는 그 사장님들을 들어보면 레트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헤리티지 그러면서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에 슬리피랑 방송을 하는데 성동구에서 만났거든요. 성수에서 만나는데 그 택시 딱 내리니까 거기가 이제 되게 공장을 카페로 바꾼 거더라고. 좋은 데서 좀 보지 왜 이런 데서 보냐. 근데 그때 그랬거든. 그리고 내가 좀 이해 못하는 것 중 한 개가 이런 공원 있잖아. 공원. 동탄 센트럴파크 만들어놨잖아.
나는 공원이 그냥 공원이지 여기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거라고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GS15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우리 팀장이 김대리 요 자리에다가 점포 개발 해보면 어때? 이러더라고. 근데 안 됩니다. 이래서 왜 안 되노? 이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길인데 여기는 끝자리 아니냐. 그래서 여기를 사야 된다 이랬어요. 출점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안 할 거라고 팀장이 한번 해보라는데 단칼에 안 한다 그랬거든. 그게 이제 2008년부터 더 전의 일입니다. 여기 공원에 사람들 많이 오니까 장사 잘 되지 않겠나 이러더라. 그게 내가 뭘 했냐면, 그다 대고 뭘 했냐면, 나 동탄 입주자, 분양받은 사람이니까 하는 말이, 팀장님, 동탄 사람들이 흙먼지 날리기 공원을 왜 갑니까? 이랬어요. 네, 그랬거든. 아니, 집에 있으면 되지. 왜 흙먼지 날리기 요 말라가냐? 그랬지. 근데 우리 아들이 23개월일 때 유모차를 타고 지나가 봤어. 사람이 빠글빠글한 데다가 패밀리마트 가서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봤는데 아이스크림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 제발 오늘만 이렇겠지 이랬는데 평일에도 사람이 많고 주말엔 더 많고. 그래서 매출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매출을 물어봤더니 주말에 500, 600을 판다. 그래서 오마이갓.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왜 오지? 차라리 차를 타고 재밌는 데를 가지 왜 이런 데 오지? 아, 이런 데는 가족들한테 돈 쓰기 싫은 사람들이 오는구나. 난 지금도 여기 왜 오는지. 동탄에 살았지만 난 센트럴 여기를 애 데리고 놀러 나간 게 한두 번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가정적인데 짜장면 만드는 거 못 봤어요? 내가 아직 좀 주말에 놀러 다니는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이게 잘 모를 뿐이지.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GS15가 되긴 됐는데 아무튼 요 앞에 보면 여기 보면 왼쪽에 여기 홍익 돈가스라고 있거든요. 홍익 돈가스라든지 월천 삼계탕 이런 데 있는데 요 돈가스집 매출이 월 매출이 1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주차장 앞에. 그러니까 요런 데 그럼 상가 임대료가 얼마쯤 받겠어요? 한 500원 받겠네. 맞죠? 그러면 나중에 요 땅은 얼마쯤 하겠어요? 평당 1,000원 하겠네. 그 정도 봤어요. 그래서 나는 평당 1,000원 한다고 보니까 두 개잖아요. 한 8억쯤 하겠네. 맞죠? 8억짜리 두 개. 좀 되겠네. 그 정도 보고 그다음 청산도 좀 나오고 하는 땅을 산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나중에 요 땅은 얼마쯤 하겠어요? 평당 1,000원 하겠네. 그 정도 봤어요. 그래서 나는 평당 1,000원 한다고 보니까 두 개잖아요. 한 8억쯤 하겠네. 맞죠? 8억짜리 두 개쯤 되겠네. 그 정도 보고 그다음 청산도 좀 나오고 하는 땅을 산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요게 나중에 평당 얼마 간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거는 구름산 지구입니다. 구름산 지구에 집단 한지 신청서 추가 3차 돼 있죠. 그죠? 추가 3차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였어요? 광명에서 구름산 지구 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 개별 환지 신청 받는다를 딱 정했단 말이에요. 요 이후로는 개별 환지 안 받아줄 겁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 지나면 여러분들 다 청산금입니다. 이래 했어. 그랬는데 전부 개별 환지 신청한 거야. 그리고 안 한 사람 있는 거야. 근데 제발 집단 환지로 좀 들어와라. 집단 환지가 더 돈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만큼 거부를 한 거예요. 내가 저 마음도 안 맞는 사람 저 누구랑 같이 한패 될 줄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파트 용지 지분 사냐. 나는 내 재산권 행사하려면 집단 환지를 가면 안 된다. 분위기가 엄청 많이 그랬어요. 아예 전체적으로 다 그랬대요. 근데 그 동네에 비싸게 팔릴 땅은 아파트 용지였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아파트 용지가 더 비싼 거예요. 잠깐만요.
네이버 부동산 가서 실제로 얼마나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 와서 볼게요. 여기 보니까 요런 땅 보니까 대가 15억인데 이게 뭐야? 이거는 종전 토지를 써놓은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 말은 아닌 것 같고 이 땅은 2천만 원 받겠다. 요게 환지 받을 땅을 갖고 써놓은 것 같거든요. 2천만 원에 팔려고 합니다 하는 땅 있고 요런 땅도 봤더니 1,800 얼마. 그죠? 아까 아파트 용지보다 싸죠? 그죠? 이렇습니다. 자, 요 정도만 할게요. 제가 요 강의를 위해서 시세 조사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점포주택지가 확실히 거래사례를 보니 싸더라.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것들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어 가는데, 요 가운데를 환지 인가합시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일부러 필기를 하면서 강의를 하려고 교재에 안 써놓은 겁니다. 안중예수 교재 없는 거 아닙니다. 저랑 같이, 제가 쓸 때 같이 보면서 같이 한번 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차피 복습 안 하니까, 한 번이라도 쓰길 바라는 마음. 좀 딴 이야기인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친구인 고상철 교수 수업을 듣는데, 고상철 교수 수업도, 고상철 교수가 되게 교재에 잘해놓고 필기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열심히 들었는데, 교재에 다 있으니까 안 쓰게 되잖아요. 동그라미만 치고 따라 읽기만 하고 이래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시간 지나니까 머리 잘 안 남더라고. 머리가 좀 나빠서 그래요. 고상철 교수 수업은 좀, 워낙, 저도 토지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고상철 교수 수업 내용은 제가 뭐 거의 다, 수업한 내용 다 알아들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다른 공부를 할 때, PPT에 내용이 다 있으니까 생각보다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쓰는 게 확실히 선생님 교수님이 써주는 걸 보고 따라 필기라는 게 확실히 오래 가더라고요. 저도 강의 때마다 매번 쓰는 거 참 좋겠습니다. 예, 오해 마시고. 자, 환지 인가를 기준으로 여기를 종전토지를 합니다. 종전토지 때가 만약에 경매를 났다. 환지 인가 전에 요 때가 경매에 났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요 때가 경매가 나오면 감정평가는 뭐를 보고 하겠어요? 종전 토지를 보고 평가한 거 아니죠?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왜요? 어떤 땅으로 환지 받을지 알 수가 없죠. 맞나요? 그러면 종전 토지를 보고 평가를 하게 되겠네요. 예, 뭘로 환지 받을지 모르는 상태겠네요.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때 감정평가 가격은 좀 낮은 편일까요? 예, 대신에 변수가 크죠. 어떤 땅으로 할지 모르니까. 맞나요? 그런 단점이 있겠네요. 예, 그런 특징이 있겠네요. 자, 그런데 종후토지가 경매 나온 종후토지라 할게요. 종후토지다. 환지 받은 다음에 뭘로 갈지가 정해졌다. 그러면 경매 나오잖아요. 그러면 종후토지를 봐요. 환지 받을 땅. 환지 받을 땅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가격은 높을까요? 높다 그러니까 비싸다 그러니까. 그러면 변수는 적을까요?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비싸요. 왜요? 이놈의 감평사님들이 시간 가는 건 생각지 않고 요 땅으로 환지 받으면 요 땅 이만큼 가겠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시간에 비례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요 때 낙찰 받으면 감정가가 되게 비싸니까 충분히 유찰되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대면 화양리 요 땅으로 환지 받으면 요 땅 이만큼 가겠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시간에 비례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요때 낙찰 받으면 감정가가 되게 비싸니까 충분히 유찰되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대면 화양리
근데 이게 받을 땅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가격은 높을까요? 높다 할까? 비싸다 할까? 그러면 변수는 적을까요?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비싸요. 왜요? 이놈의 간평사님들이 시간 가는 건 생각지 않고 요 땅으로 환지받으면 요 땅 이만큼 가겠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말이에요. 이러면 가격은 높을까요? 높다 할까? 비싸다 할까? 그러면 변수는 적을까요?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비싸요. 왜요? 이놈의 간평사님들이 시간 가는 건 생각지 않고 요 땅으로 환지받으면 요 땅 이만큼 가겠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비례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요때 낙찰 받으면 감정가가 되게 비싸니까 충분히 유찰되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덕면 화양리 경매 나왔던 물건 보면 13억 5,900만 원에 감정되어 있잖아요. (13억 5,900이) 감정됐는데 이 땅 조합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환지인가가 2018년도에 났다 그랬죠. 환지인가 이후에 경매 나온 건데 조합에 물어봤더니 R1, R2 블록에 13억 5,900이 감정됐는데 이 땅 조합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환지인가가 2018년도에 났다 그랬죠. 환지인가 이후에 경매 나온 건데 조합에 물어봤더니 R1, R2 블록에 얼마 땅을 환지받고 그 다음에 부족면적은 뭐라 그랬죠 아까? 청산금 받습니다라고 했었고 과도면적이 돈 더 내야 됩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권리 면적은 요만큼인데 환지를 이만큼 줬네. 그럼 요만큼 돈 더 내. 이게 과도면적. 그 다음에 대부분 부족면적입니다라고 그랬죠. 권리 면적은 이만큼인데 땅을 요만큼밖에 못 줬어요. 그럼 나머지 요만큼에 대해서 돈 줄게. 잔돈 돌려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도시개발사업지에서 많이 쓰기도 하지만 뭐 안 외워도 되는 말입니다. R1, R2, R3 이런 말을 쓰곤 하는데 이제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R1, R2, R3 R1이 이제 점포주택지인데 점포 여기 상가에 업종 제한이 적었습니다. R2도 점포주택지인데 이거는 업종 제한이 좀 있어요. R3는 단독주택용지예요. 그래서 R3가 제일 싸고 R1이 제일 비쌉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R3는 단독주택용지예요. 그래서 R3가 제일 싸고 R1이 제일 비쌉니까? 예, 그렇습니다. R1이 다시 뭐라고? R3는 단독주택용지예요. 그래서 R3가 제일 싸고 R1이 제일 비쌉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물건 13억 5,900짜리는 감정을 R1 105블록 8로트 70.1평 주고요. 45.8평에 대한 부족면적 청산금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R2 155블록 1로트 87.4평 있고 부족면적 없다 이래 되었어요. 그럼 이 물건 얼마짜리 되겠어요? 나중에 가면. 얼마 할까요? 여기 R1인데 이게 자리 좋아요 안 좋아요? 공원으로 둘러싸져 있고 요 자리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좋아요? 안 좋다고 좀 해주면 안 되나? 안 좋죠? 왜요? 점포주택지는 아파트가 가까이 있어야지 아파트 배우수에 와서 장사가 잘 되죠. 그죠? 그래서 나 이거 별로 좋게 안 봤. 안 좋죠? 왜요? 안 좋아요. 얼마 할까요? 15블록 1로트 87.4평 있고 부족면적 없다 이래 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 물건 얼마짜리 되겠어요? 나중에 가면. 얼마 할까요? 여기 R1인데 이게 자리 좋아요 안 좋아요?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요 자리 좋아요, 안 좋아요? 어? 이게 좋아요? 안 좋다고 좀 해주면 안 되나? 안 좋죠? 왜요? 점포주택지는 아파트가 가까이 있어야지 아파트 배우수에 와서 장사가 잘 되죠. 그죠? 점포주택지는 그래서 나 이거 별로 좋게 안 봤어요. 좋다. 아파트가 이거 엄청 비싸게 봐준다 하더라도 얼마쯤 할까요? 배우 수요가 1,000만 원? 얼마일지는 비싸요, 모릅니다. 저게. 1,000 안 할 것 같은데 1,000이라 잡아줄게요. 작아요? 그리고 R2는 여기 자리가 더 안 좋죠? 참, 이건 얼마쯤 할까요? 한 700쯤 하려나? 700만 원쯤? 자리가 더안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이 장래 가치는 얼마에 봐야 되느냐? 1,000만 원짜리 70평 얼마예요? 7억. 청산금 45.8평. 은 얼마쯤 나올까요? 아까 장래 가치는 얼마에 봐야 되느냐? 1,000만 원짜리 70평 얼마예요? 7억. 청산금 45.8평. 은 얼마쯤 나올까요? 아까 평당 1,000, 한 500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5, 4, 20, 2억 2,500 되네요. 2억 2,500만 원 정도 나오고 얘는 90평 잡고 7억 잡으면 6억 3천쯤 되네요. 맞나요? 저는 이 금액이 7억 더하기 6억 3천 더하기 2억 2,500 요 금액이 화양지구 입주 다 된 다음에 금액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얼마 7억 13억 3천에 2억 얼마 14억 15억쯤 되죠. 그게 화양지구 다 들어선 다음에 금액인데 2020년도 경매물건이 13억 5,900이래요. 가격이 비싸죠. 그죠? 종우 토지를 감정하면 거의 대부분이 경매물 다 들어선 다음에 금액인데 2020년도 경매물건이 13억 3천에 2억 얼마 14억 15억쯤 되죠. 그게 화양지구 다 들어선 다음에 금액인데 2020년도 경매물건이 13억 5,900이래요. 가격이 비싸죠. 그죠? 종우 토지를 감정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매물건들이 되게 비싸요.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요 블록이 얼마쯤 할 거다를 계산하는데 시간에 대해서 좀 할인을 해줄 게 필요한데 그게 우리 기대만 그렇게 싸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60 몇 %쯤 받아야 그나마 좀 차익이 생길 수 있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환지 설계의 원칙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가 제자리 환지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담보율이 줄어드는 면적이요 50%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필기 잘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저는요 강의할 때 이런 원칙을 강의를 안 했다고요. 왜요? 별로 안 중요하거든. 제자리 환지라는 말이 뭐냐? 가급적이면 그 근처를 주겠다. 원래 딱 있던 자리 근처를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까 화양리 산 162-5 임야를 볼까요? 요 자리죠. 여기 땅인데 환지를 뭘로 받았냐? 아까 여기가 근린공원이잖아요. 요 땅으로 환지 받았거든. 맞죠? 가급적이면 그 근처를 준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예. 그런데 선생님 봐봐요. 그 근처를 주는데 알았다 이거야. 가급적이면 그 근처다. 알았다 이거야. 그런데 이 땅이 비싸면 평균 간보율 50%를 해서 50%를 줄이는 게 맞아요. 더 많이 줄이는 게 맞아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일반 상업지역이라 쳐봐요. 일반 상업지역은 땅이 엄청 비싸겠죠. 근데 여기 옛날에 생산관리였다 그랬잖아요. 저 자식 출신이 생산관리 출신인데 거기가 상업지역 됐다고 해가지고 평균 간보율 50% 때려가지고 일반 상업지역 줘요. 그 여러분은 옆에 있는 단독주택집 왔는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뭔가 페어해요? 언페어해요? 잘못한 것 같죠? 맞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짬뽕시키면 엄청 폭탄 투자가 돼요. 근데 지역 중개 하시는 분들이 이 설명을 엄청 많이 한다니까. 그 땅은 그 자리는 준주거 지역 될 거기 때문에 기존 땅이 500평 아니냐? 그럼 준주거 지역 250평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맞아요? 틀렸죠? 준주거 지역 받을 거면 한 20%로 줄어요. 일반 상업 지역 받을 거면 10%로 줄어요. 맞나요?
예, 가급적 그 근처 주겠습니다라는 말이지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저 말이. 한번 화양지구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가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지인데, 만약에 내가 기존에 요런 데 산 몇 번지 생산관리 땅 갖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나는 상업용지로 평균 간보율 50%로 받는다. 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엄청 열받네, 여기 땅 주인들이. 왜요? 나는 단독주택지를 평균 간보율 50% 받는데, 열받아 죽겠네, 이래. 그랬더니 여기 땅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자네는 좋네, 그래도 나는 학교 운동장을 봤는데, 이러고. 학교 맞잖아요. 아니라니까. 예, 이상하죠? 예. 근데요, 정말 이런 똥 같은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이 물건 보겠습니다. 평택시 현정면 화양리 산 179-16번지 임야고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에 122평짜 1억 2천에 감정했던 물건인데요. 낙찰이 한 179-16번지 임야고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이 물건 보겠습니다. 평택시 현정면 화양리 산 179-16번지 임야고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에 122평짜 1억 2천에 감정했던 물건인데요. 낙찰이 2억 8천 몇백이고 입찰자 무려 25명이죠. 맞죠? 이 물건 위치가 어디냐? 요런 그지 같은 생산관리 땅인데 이 물건 있는 자리가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그럼 일반 상업지역으로 평균 간보율 50% 때려서 62평짜리 일반 상업지역이다. 맞아요? 아니겠죠? 그럼 이런 땅은 어디로 가야 돼요? 저 옆에 단독주택지로 꺼져 이 자식아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근데 입찰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 답사 갔었거든요. 입찰도 했어요. 입찰해가지고 25등 했어요. 이 물건 답사를 갔더니 엄청 좋은 물건이 난 거예요. 이거 왜 좋아요? 이랬더니 그 자리가 일반 상업지역을 환지받는다. 근데 평균 간보율 50% 아니냐. 그러니까 62.5평에 상업지역 받을 가능성이 유력한 땅이다. 그래서 내가 뭔 소리하고 있냐고 그랬지. 뭔 소리하고 있냐네. 근데 25명이 왔네. 이 경매물건의 최고 승자는 소유자. 그 다음은 2등. 뭔 소리하고 있냐고 이런다. 이 물건 답사를 갔더니 엄청 좋은 물건이 난 거예요. 이거 왜 좋아요? 이랬더니 그 자리가 일반 상업지역을 환지받는다. 근데 평균 간보율 50% 아니냐. 그러니까 62.5평에 상업지역 받을 가능성이 유력한 땅이다. 그래서 내가 뭔 소리하고 있냐고 그랬지. 뭔 소리하고 있냐네. 근데 25명이 왔네. 이 경매물건의 최고 승자는 소유자. 그 다음은 2등. 조상이 돌봤다 이건 진짜. 아이고. 시간 지나서 추적을 해봤거든요. 환지인가 받았는데 보니까 이 땅 저 옆에 단독주택 용지로 환지 60평 받더라고요. 60몇 평. 돈 내고
단독주택지 맞잖아요. 그럼 단독주택지 여기 얼마겠어요? 그거 한 400 할까? 400, 500 안 할 것 같은데. 500 한다 쳐도 60평이면 3억이니까 이제 그 금액 되겠네. 저 옆에 단독주택 용지로 한 60평 받더라고요. 커피 쏟았네. 커피를 쏟았습니다. 오케이. 육십 몇 평. 그 돈 내고 단독주택지 받잖아요. 그럼 단독주택지 여기 얼마겠어요? 그거 한 400 할까? 4억, 500 안 할 것 같은데. 500 한다 쳐도 60평이면 3억이니까 이제 그 금액 되겠네. 8년 지나서 이제 낙찰가랑 비슷한 가치 됐을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거 비슷해졌다. 너무 절대 원칙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 부동산 강사들도 제자리 환지해가지고 자기 땅이 대로변이고 준주거를 받는다 이러면서 평균 강보에 50% 했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요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가 뭐 했었죠? 수용 보상할 때 뭐였더라? 수용 보상할 때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은 뭐라고요? 반영하지 않은 요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다시 볼게요. 그 땅 자리를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했다지만 출자한 부동산이 상업지역에서요? 그만큼 좋은 게 아니었죠. 생산관리였죠. 그리고 당에 해당 사업으로 그 자리가 상업지역이 되는 거죠. 출자를 한 게 상업지역 받을 만큼 좋은 부동산이 아니죠. 맞나요? 요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 옛날에 구름산지구 매물에 대해서 질문 받은 게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실전만 회원님이시고 구름산지구를 저랑 답사를 갔다 온 분인데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이 땅을 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분석을 했습니다. 1 이거, 2 이거, 3 이거, 4 이거. 1, 2, 3, 4가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1, 2, 3, 4 자기 생각은 1, 2, 3, 4 오면 한 두 개나 맞고 두 개 틀리거든요. 특히 앞에 1, 2가 맞고 3, 4가 틀린 경우가 많아요. 1, 2, 3, 4가 다 틀렸네. 어떻게 하나도 안 맞지?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1은 요래서 틀렸고 2는 요래서 틀렸고 3은 요래서 틀렸고 4는 요래 틀렸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같은 실수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분이 질문 주시기를 선생님 광명 구름산 지구의 땅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살려고 하는데 면적이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내가 권리 면적이 크죠? 다시 볼게요. 여기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출자를 하는데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출자하는 사람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 출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볼게요. 동전도 100원짜리 동전이 있고 500원짜리 동전이 있잖아요. 어떤 땅이 500원짜리 동전 같은 땅이에요?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일반 주거가 자연녹지지역 비싸지. 개발제한구역 그게 아니겠죠? 그렇지. 맞나요? 근데 선생님 제 땅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 땅들 중에 너무 좋은 땅 아닙니까? 라고 질문 주셨어요. 틀렸어요. 거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완전 틀린 거예요. 자, 왜 틀렸느냐? 저 동네가 자연녹지 지역이면서 개발 제한 구역인 물건도 있고, 또 취락지구였던 일종 일반 주거지역도 있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요런 것들이 혼재된 지역인데
환지인가 이후에 저 일대 환지인가를 하고 나서 지형도면 고시를 했다 할게요. 앞으로 여기 도시개발 사업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형도면 고시를 합니다. 자, 지형도면 고시를 하니까 어찌 됩니까? 여기에 자연녹지지역 싹 다 없어지고 뭐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뭐 이렇게 다 바뀌어버렸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형도면 고시를 하니까 이 땅들이 전부 다 뭐가 되어 있느냐? 용도지역이 상향되어 있죠. 요런 땅들 이렇게 상향되어 있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이 땅이 매매로 나왔어요. 상향된 그러면 다음에 이 도시개발 사업에 출자한 땅이 아까 봤던 토지용계 확인서처럼 이종 일반 주거지역인가요? 아니죠. 종전 토지를 먼저 봤어야죠. 그죠?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가치 용도 지역이 변경되기 전에 용도 지역이 뭔지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거기서 결정적으로 틀려버렸어요. 네, 그 뒤에 이제 3, 4가 틀린 거는 뭐 스타벅스 이야기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틀린 거예요. 여기서. 원래 지형도면 고시하기 전에 용도 지역이 뭐였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투자 포인트 하나 잡아드릴게요. 지금 이야기 오늘 전체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될 잠깐만 겁니다. 전에 한 번만 다시 용도 들어봅시다. 지역 그까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다시. 개발 사업에 출자한 땅이 아까 봤던 토지용계 확인서처럼 이종 일반 주거지역인가요? 아니죠. 종전 토지를 먼저 봤어요. 다시. 그래서 지형도면 고시를 하니까 이 땅들이 전부 다 뭐가 되어 있느냐? 용도 지역이 다 올라갔어? 상향되어 있죠. 신분이 상승했네. 이런 땅들 이렇게 상향되어 있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 땅이 매매로 나왔어요. 상향된 그러면 다음에 이 매매. 도시개발 사업에 출자한 땅이 아까 봤던 토지용계 확인서처럼 이종 일반 주거지역인가요? 아니죠. 종전 토지를 먼저 봤어야죠. 그죠? 토지를 먼저 해당 봤어야지. 사업으로 인한 가치 용도 지역이 변경되기 전에 용도 지역이 뭔지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거기서 결정적으로 틀려버렸어요. 네, 그 뒤에 이제 3, 4가 틀린 거는 뭐 스타벅스 이야기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틀린 거예요. 여기서. 원래 지형도면 고시하기 전에 용도 지역이 뭐였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한 번 더 거기서 들어봅시다. 나 그죠? 필기도 하는 동안. 해당 사업으로 토지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뭐 이렇게 다 바뀌어버렸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형도면 고시를 하니까 이 땅들이 전부 다 뭐가 되어 있느냐? 용도 지역이 상향되어 있죠. 용도 지역이 원래는 자연녹지이면서 개발 제한 구역이었던 곳이거나 혹은 이제 취락지구였던 시골이죠. 취락지구였던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거였는데, 그런 거였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에 이런 도시개발이 들어올 거다라고 하면서 환지가 인가가 나고 그 다음에 환지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나오고 이렇게 블럭들을 지정할 거예요 라고 해서 도형 지면 등도 이제 고시가 만약에 딱 이때 되었어. 그러고 나면 그러다 보니까 딱 이때 만약에 용도 지역이 상향됐어. 땅에 신분등이 올라간 거죠. 이거에 맞춰서. 네. 이런 땅들 이렇게 상향되어 있죠. 맞나요? 이런 그 다음에 땅들이 이 땅이 매매로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다음에 이 매매가 도시개발 나온 사업에 거야. 출자한 땅이 아까 봤던 토지용계 확인서처럼 이종 일반 주거지역인가요? 아니. 그렇다면 다시 이 땅을 뭐로 볼 거냐는 거야.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에 출자한 땅이 아까 봤던 토지용계 확인서처럼 이종 일반 주거 이 도시개발 사업에서 나도 할래요 라고 해서 출자한 땅이 아까처럼 이종 일반 주거지역인가요?
아니지. 그 지역인가요? 아니죠. 종전 토지를 먼저 봤어야죠. 그죠?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가치 용도 지역이 변경되기 전에 종전 토지를 봐야지.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이 생기기 전에. 오케이? 응. 용도 지역이 뭔지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거기서 결정적으로 틀려버렸어요. 네, 그 뒤에 이제 3, 4가 틀린 거는 뭐 스타벅스 이야기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틀린 거예요. 여기서. 원래 지용도면 고시하기 전에 용도 지역이 뭐였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투자 포인트 하나 잡아드릴게요. 지금 이야기 오늘 용도 지역이 다시 한 번만 더. 원래 지용도면 고시하기 전에 용도 지역이 뭐였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투자 포인트 하나 잡아드릴게요. 지금 이야기 오늘 전체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서평택에 있는 서평택의 화양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명의 구름산 지구가 있어요. 자, 서평택 화양지구요. 요거 민간이 하는 조합 방식이고, 그 다음에 규모가 최대 규모입니다. 민간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지 중에서 전국 최대예요. 그 다음에 이 동네 아파트 값 싸요, 비싸요? 싸네. 아파트 가격이 낮음이라 쓰겠습니다. 근데요, 광명의 구름산 지구는 아까 민간이라고 공공이라고. 공공에서 하는데 환지 방식이란 말이에요. 규모는요, 중간이에요, 중간. 근데 아파트 가격이 높은 편이죠. 이 지역에 비해서. 맞나요? 그럼 요런 데는 속도가 빠르겠네요? 맞나요? 속도가 빠르겠네요? 그럼 속도 빠른 동네는 언제 살까요? 초반에 사야죠, 초반에. 구름산 지구는 속도 느리겠네요? 화양지구는 속도 느리겠네요? 그죠? 속도가 느리겠네요. 그럼 이건 초반에 살까요? 아니요. 언제 살까요? 이거는 나가리 될 수 있잖아요. 환지 인가 이후에 살까요? 그게 맞죠. 규모가 크니까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면 동네는 더 좋겠죠. 작은 신도시보다 큰 신도시가 더 좋잖아요. 만들어지고 나면. 맞죠? 예. 그래서 큰 신도시니까 나중에 좋아지겠네요. 그러나 아파트가 너무 싸기 때문에 채비지 매각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환지인가 이후에 살까 이게 맞다고요. 자, 그래서 광명 구름산 지구는 초반에 사는 게 맞습니다. 까지 해놓고 엄청 중요한 이야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시요. 한 번만 더 듣고 갑시다. 그래서 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면 동네는 더 좋겠죠. 작은 신도시보다 큰 신도시가 더 좋잖아요. 만들어지고 나면. 맞죠? 예. 그래서 큰 신도시니까 나중에 좋아지겠네요. 그러나 아파트가 너무 싸기 때문에 채비지 매각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환지인가 이후에 살까 이게 맞다고요. 자, 그래서 광명 구름산 지구는 초반에 사는 게 맞습니다. 까지 해놓고 엄청 중요한 이야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스카이뷰로 내려다 볼게요. 요 동네거든. 여기까지입니다. 요까지. 요렇게가
광명 구름산 지구인데 지금은 지형도면 고시를 해버려 가지고 용도 지역이 다 뭐 이종 일반 주거 지역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를 그 옛날 걸로 보면은 요쪽은 개발 제한 구역이었고요. 자연녹지 지역의 개발 제한 구역의 전답이네요. 전답이면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맹지겠네요. 맞죠? 그런데 여기는 취락지구였던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저쪽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요. 이거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지목이 대부분 뭐겠어요? 되겠죠? 지목이 되네? 그러면 도로에 접해 있나요? 맞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땅값 차이가, 자,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라면 땅값 차이가 몇 배 정도 나겠어요? 자, 우리 보성동 종교용지 할 때 생각해봐요. 보성동 종교용지 보상 이야기할 때 자연녹지 지역 개발 제한 구역인 전이 표준지가 하나 있었죠. 그게 제곱미터당 70만 원 했나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목이 대인 땅이 얼마였죠? 100만 원 좀 넘었거든. 그죠? 여기가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도 전하고 대 차이가 한 40에서 50%더 비싸다고. 맞나요? 그럼 다시 일반 주거하고 취락지구였던 일종 일반 주거 지역하고 얼마 차이 나요? 맞아요. 5배는 나요. 맞아요. 5배 차이는 나야 맞아요. 여기랑 여기 차이가 오른쪽이 5배는 나야 100원짜리 된다. 동전이며 여기가 왼쪽은 5배는 더 비싸야 500원짜리 된다. 동전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같은 동전 하나를 출자하더라도 어찌 됩니까? 똑같은 땅으로 돌려받는다면 줄어드는 면적 비율이 일종 일반 주거지 훨씬 적겠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겠죠. 얘는 많이 줄어들어야 맞겠죠. 맞나요? 그게 맞겠죠. 근데요, 바뀐 거 아닌가? 이 지역에 어땠느냐면 제 말 들어봐봐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이제 시간 좀 지나서 한 800만 원쯤 가격 올랐다고요. 그럼 자연녹지 얼마야 맞아요? 200이야 맞죠? 자연녹지가 400을 하네. 왜요? 어떤 시장에서 어떤 오류를 일으키냐면 일반 주거 지역도 어차피 도시개발 사업 들어가서 조합할 거 아니냐. 자연녹지 지역도 들어갈 거 아니냐. 이 약간 재개발에서 짬뽕 돼버리더라니까. 그러니 어차피 도시개발 사업에 투입이 되면 땅이 다 섞이고 취입되는 면적만 강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연녹지 400이 더 좋은 물건 취급받더라니까. 이해되세요? 다시 하자면 100원짜리 동전인데 그냥 녹여서 새 동전을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100원짜리 동전이나 500원짜리 동전 돈 크기는 차이 안 나잖아요. 맞죠? 돈 크기 별로 차이 안 나잖아요. 녹여서 새 동전 만드는데 뭐 이런 계산이 맞아요? 그럼 500원짜리 동전 낸 사람한테는 니는 내보다 5배 비싼 땅이 아니라고 해봐요. 그럼 100원짜리 동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때요? 기분 나쁘죠? 맞죠? 그렇게 환지하면 안 될 것 같죠? 근데 시장은 그러더라니까. 시장은 이거를 예, 이 엉망이 엉망. 왜요? 좀 그분들을 낮춰 말하는 건 아니지만 도시개발 사업이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중개시장이 그래 보이더라니까. 자연녹지 지역, 자연녹 개발제한국이 뭐 어떠냐? 어차피 내가 환지 받을 때는 자연녹지 개발제한국 아닌데, 땅값 싼 게 더 좋지, 뭐 이런 식이라니까. 맞나요? 그래서 요런 데는 초반에 살까요? 예. 그 다음에 산다면 어떤 땅? 평당가가 비싼 거 살까요? 예. 낮은 게 아니지. 평당가 비싼 거 사야죠. 왜요? 평당가 비싼 거가 그래도 좀 덜 저평가 받는다니까. 다시 해볼까요? 화양지구로 한번 해볼게요. 화양지구 2010년도 이야기할게요. 초기라고 하겠습니다. 요때 화양지구 초기에 웃겨가지고 지금 생각도 웃깁니다. 화양지구 초기에 이때 땅이 평당 72. 다시 봅시다. 자연녹지 지역, 자연녹 낮춰 말하는 건 아니지만 도시개발 사업이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중개시장이 그래 보이더라니까. 자연녹지 지역, 자연녹 개발제한국이 뭐 어떠냐? 어차피 내가 환지 받을 때는 자연녹지 개발제한국 아닌데, 땅값 싼 게 더 좋지, 뭐 이런 식이라니까. 맞나요?
그래서 요런 데는 초반에 살까요? 예. 그다음에